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일수는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이미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지러움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사병과 열사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일수는 31일 기준 15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올해 들어 온열 질환자 수가 2,880여 명을 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9일째 하루에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6배 늘었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를 넘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탈증과 열사병, 열부종으로 갈증, 피로감, 현기증과 두통, 오한, 신체 일부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사병은 일상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로 고온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으로는 40도 이상의 고열, 그다음에 의식소실, 이런 것들 심각한 중추신경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가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옷을 헐렁하게 한 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먼저 119에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뒤 몸을 시원하게 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의식이 소실된다든지 고온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서늘한 실내나 서른한 곳으로 옮기고 물을 좀 묻히고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통해서 체온을 즉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8월 초까지 폭염이 계속되며 5일에서 6일경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지만 비가 와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아픔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이어 의정부 옛 성병보건소 역시 보존해 역사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지촌의 아픈 역사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은진 두레방 원장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성병 진료소였어요. 즉 보건소였죠. 그래서 언니들이 일주일에 2번씩 여기 오셔서 꼬박꼬박 성병 진료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걸 낙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성병에 걸리면 이제 지금 현재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두천에 있는 성병 관리소로 이제 보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저는 세게 말하면 국가가 포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성병에 걸려도 병이니까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왜 수용소로 가두냐 이거죠. 그렇게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한 거죠. 강제로.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어요. 국가가 이렇게 여성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저희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나라가 관리한 거거든요. 나라가 관리한 게 지금 이 건물이 그거의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동두천의 성병 관리소 못지않게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미래유산이나 이런 것으로 유산청이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기지촌 여성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 두레방을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 주로 외국에서들도 많이 와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 건물이 그런 건물이었냐. 그리고 또 이 맞은편에 있는 지금 캠프 스탠리가 아직도 반환이 안 됐잖아요. 캠프 스탠리도 보면서 이러한 건물이 여기 있었다, 한국에. 이런 것을 보시려고 방명록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기를.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그런 박물관, 기지촌 여성 박물관을 조성을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실 거고요. 이게 증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지촌 여성들이 이렇게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인권 유리를 당했다고 하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이렇게 잘 보존된 그런 보건소가 경기 북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왜 이걸 함부로 허물려고 하고, 저는 또 너무 화가 나는 게 기지촌 이슈를 가지고 의정부시가 문화 도시로 그걸 받았어요. 그거를 기지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문화도시 그거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또 됐거든요. 또 하나, 의정부시가 여성 친화도시라고 그렇게 내세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여성 친화도시인 의정부시가 이렇게 이런 건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좀 더 많이 알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말에 작은 어떤 토크 콘서트를 저희 이 마당에서 좀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많이 알려야 되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직접 더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두레방이 지금 아카이브를 한 번도 40년 될 때까지 하진 않았어요. 물론 뭐 10년 단위로 끊어갖고 책을 낸다든지 그런 건 했는데, 아주 전체적인 걸 못했는데 지금 1월부터, 왜냐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월부터 이제 아카이빙 팀을 꾸려서 저희가 지금 조금씩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름이 굉장히 뜨거울 예정입니다. 지금도 뜨겁고 힘들지만 8월부터 9월 계속 저희 너무 바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포천의 집중호우 피해액이 328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답답하고 초조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채무를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철학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재정은 가장 절실한 재난 현장에 우선 투입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가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포천시를 비롯해 지난번 지정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지역들에 대해 조속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 방안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김민석 총리 주관의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장벽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생물 다양성 공존 모델에 입각한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 의무화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생태계 보전이 양립하려면 환경적 가치와 지역의 수용성을 반영한 계획 입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일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도는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특별 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는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김 지사는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국익 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일 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 나가겠습니다. 이번 타결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 제고, 또 새로운 외교와 한미 경제 또 무역 협력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계기로 삼고 여기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민생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천시는 지난 2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호우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 185건, 사유시설 612건 등 총 797건으로 피해액은 2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시 직원 등 총 2,3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해 피해 잔해물을 정리하고 구호물자를 분배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 600여 대를 동원해 토사 제거, 주요 도로 정비, 침수 지역 복구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조속히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조성박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평화경제특구 지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포천시 인프라 및 경제 여건 분석, 한탄강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상지 선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관광산업을 특화한 개발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는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완료 보고회에서 실현 가능한 전략과 정책 제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이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좌석형 버스 역시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인상합니다. 직행 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